자, 조문. 로마자 2번의 보통살인죄 조문 보시면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되게 짧죠? 사람을 살해한 자. 여기까지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이. 뒤에 이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이제 형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문은 이렇게 구성요건하고 강론조문은 형벌로 나눠집니다. 근데 형벌 쪽은 외울 거는 없어요. 어느 죄의 형량이 몇 년인 징역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형벌을 묻는 건 내가 나중에 따로 추려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따로 전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주로 이 앞부분에 관심을 가지세요. 조문에서는. 자,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인죄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해, 이걸 줄여서 이제 살인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모기를 죽여도 살해예요. 근데 살인은 아니지. 살해는, 왜냐하면 살해라는 개념은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빨리 죽게 하는 것을 이제 살해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문제된 건 사람인데,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되기 전 단계가 있죠. 사람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태아라고, 그죠? 그래서 그 태아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되는지 그 시기, 시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태아를 죽이면 무슨 죄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는 태아를 죽였다. 예를 들어서 수술용 기구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분해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꺼내는 거 있잖아. 뭐라 그래 그걸? 낙태죄. 그거 외에는 없어요. 태아에 대한 범죄는. 이것만 가능하고 낙태죄만. 살인이 되려면 일단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점은 진통설이라는 거. 그 경영특채 분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민법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죠. 그 경영과 분들은. 예. 그래서 그 민법에서는 원래 그 진통설이 아니에요. 전부 노출설 이렇게 태어났을 때로 보는데 우리 형법은 좀 사람이 되는 시기를 빨리 잡는 거예요. 민법보다도. 애가 출산되기 전에 진통이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 어디부터 나와? 머리. 그죠? 그게 두부 노출설 또는 일부 노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설이냐면 전부 노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우리는 빨리 잡는 거야. 진통이 왔을 때부터 사람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제왕절개도 요새 많이 하죠. 그래서 진통이 오거나 또는 제왕절개 했을 때 이때 이제부터 사람으로 보는데, 그러면 요걸 좀 이해했다면은 그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8개월 이런 정도 된 아이도 출산이 돼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팔싹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근데 애가 또 낙태도 너무 크면 낙태를 못해요. 아예 그 태아가 작을 때는 이제 그것도 TV에서 이제 나왔다 하는데 저는 좀 뭐랄까 비위가 약해서 보진 않았는데 이제 수술용 기구를 집어넣었더니 태아도 본능적으로 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장면 보셨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 죽여서 이제 꺼내면 이제 낙태죄 하나로 끝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제 얘가 한 7, 8개월이 된 거야. 8개월이. 근데 여자분은 낙태를 원해. 근데 일반적인 산부인과에서는 못 한다고. 그걸. 너무 애가 커가지고. 근데 이제 신생 산부인과 이제 막 차린 데서 워낙 돈이 이제 급하니까 그걸 해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너무 크니까 이걸 이게 잘라서 꺼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분만 촉진제라는 걸 놓으면은 자궁이 막 수축돼가지고 얘가 밀려 나와요. 나왔어 이제. 그 다음에 그 나온 애를 갖다가 이제 심장에 염화칼륨이라는 독극물을 주사해서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죄가 또 성립되냐면 나왔잖아. 우리 진통만 와도 사람인데 이건 아예 나와버렸으니까 사람이지. 살인이에요. 그래. 낙태죄하고 살인죄의 실경이 돼요. 낙태한 행위, 살인한 행위 이렇게. 그럼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지. 낙태죄랑 달리. 낙태죄는 거의 뭐 벌금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기소유예를 두고 끝나고 막 이렇게 좀 문화재도 그렇게 크게 처벌하지 않아요. 집행유예 기껏해야. 그런데 이제 살인은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진통이 오거나 또 제왕절개 됐을 때인데 제왕절개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상으로 따지는지 즉 실제로 따지는지 아니면은 이제 의학적 규범적으로 따지는지. 뭐 이제 그 성현이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따지냐면 실제로 제왕절개 즉 엄마 자궁이 이제 그 수술용 칼로 갈렸을 때 그때로 봅니다. 의학적 규범적은 뭐냐면 요거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판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산모가 좀 이게 태아를 좀 이제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늦게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노산이에요. 근데 보통 10개월 정도 되면 우리가 출산하잖아. 내가 10개월이 됐는데도 진통도 안 와. 희한하게 나올 긴비가 없어. 그래서 의사한테 좀 출산을 좀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의사가 좀 다른 급한 일이 또 있었는지 그걸 좀 늦춘 거야. 근데 애가 뱃속에서 죽었어요. 죽은 것도 어떻게 죽었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 이제 호흡을 하잖아.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라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하거든. 저기 그 탯줄로 이제 그 영양분하고 이 공기나 이런 거 다 공급받고. 근데 얘가 태어났다고 오해해서 이 양수에서 물을 먹은 거야. 호흡해가지고. 그 애 엄마는 되게 화가 나지. 그래서 이것도 어떤 고소를 해가지고 의사를 또 검사도 이제 고의로 죽인 건 아니고 이제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됐어요. 결국 무죄로 끝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진통이 안 왔으니까 사람은 아니죠. 그다음에 제왕절개는 의학적으로 따지거나 규범적은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시점. 그거로 판단하게 되면 사람마다 기준점이 모호하다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왕절개 됐을 때 그때부터 사람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여기. 실제로 배가 갈려야 그때 사람이 되는 거지 의학적 규범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라는 거. 이게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 죽음을 우리가 뭐라 불러 이제 사람에서 이제 이거 죽으면 사자 또는 사체 또는 시체. 근데 시체란 말은 우리 형법에서 안 씁니다. 또 판례도 안 쓰고 주로 사자나 사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언제 죽은 거로 되느냐 요거를 갖다가 종기라고 그래요. 종기 끝나는 점. 근데 이것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저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맥박이 멈췄을 때로 잡아요.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 바로 이제 그 맥박은 심장 때문에 뛰니까 이거를 심장사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뇌사 상태란 말 알죠? 흔히 식물인간 상태로 이제 해가지고 그 인공호흡기로 연명도 하고 심장은 뛰는데 의식이 아예 없는 그걸 뇌사라고 그러거든. 그때 그 사람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우리 형법적으로는 안 죽은 거예요.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맥박이 멈췄을 때 그 사자한테 할 수 있는 범죄는 많지 않아요. 우리 형법에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이거 쓰지 마세요. 그러라고 쓰지 말라고 내가 필기노트를 준 거야. 적혀져 있어요. 필기노트에.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사체에 관한 사체. 자 사람을 죽인 다음에 토막 내는 경우도 있죠. 사체 손괴. 그다음에 토막 낸 다음에 어떻게 시신을 딴 데 유기하지 이제 사체 유기. 은닉 이런 거. 또 드물지만 시체를 쎄벼가는 놈이 있어요. 사체 영득죄라고. 또는 유골 영득죄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없었던 건데 한 번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최진실 씨라고 돌아가신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분 이제 저기 유골을 어떤 사람이 훔쳐가가지고 되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잡았어요 나중에. 그런 게 이제 유골 영득죄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네크로필리아라고 부르는 이제 이 전문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시체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모임이 있어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느 동네 어떤 이제 젊은 여성이 죽었다 그러면 얘들이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걸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꺼내 가서 이제 윤간하고 막 이런.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훔쳐가면 사체 영득이 되고 시신을 모독하면 사체 오욕죄라고 불러요. 사체 오욕죄. 오욕이란 말은 행동으로 모욕을 주는 거야. 이런 죄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형법에서 이제 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요. 그래서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는 다르거든요. 사자 모욕죄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뭐 개새끼 이렇게 욕하더라도 그건 무죄예요. 근데 이제 명예훼손되는 또 명예훼손하고 모욕은 우리가 또 그쪽 파트에서 배울 건데요. 예. 요거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재앙절개는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지 의학적 규범적은 아니다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살해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빨리 죽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자란 말은 얘가 범인이에요. 이때 사람이 객체, 피해자가 되는 거고 피해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주체,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법학에서는 두 종류로 나눠요. 자연인하고 법인으로. 그래서 법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회사 이런 게 법인체거든요.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라고 하고 학교도 보통 재단 법인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자연인이 이제 살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법인체도 어떤 이 범죄의 주체가 되냐라는 논의가 있어요. 법인체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경태 어떻게 생각해? 안 될 것 같다. 옆에 될 것 같다. 그때 희진이라고 그랬니? 희진이는 될 것 같다. 여기 뭐 당연히 배웠으니까 알지. 안 돼요. 법인체는 아예 형사 범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저는 원래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로 일부러 기억시키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간죄를 떠올리면 좋아요.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성기를 삽입하는 거야. 근데 법인체가 그럼 강간할 수 있겠어? 쉽게 얘기해서 성기가 없지. 저는 이렇게 짧게 얘기할게. 좆도 없는 법인이 강간할 수는 없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기억이 잘 돼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짤막한 게 기억이 잘 돼요. 아시죠? 이제 일부러 뭐 여러분들 불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안 까먹겠죠? 좆도 없는 법인이 강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형사범이 안 돼요. 총론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논점으로 나와요. 이게. 요거 한마디면 끝나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일단 이건 안 까먹을 거야, 그지?